안녕하세요. 휴먼사회복지학 어쌤 어대원 선생입니다. 오늘 합격수기 읽어드림의 제목은 어쌤에 대한 믿음으로 어쌤 말 잘 듣고 168점 합격입니다. 자, 고득점자가 많으신데 일단 점수를 좀 확인해 보면 1교시가 37점입니다. 그래서 1교시는 조금 낮으신 편이거든요. 합격자 중에서는. 하지만 2교시하고 3교시가 아주 높습니다. 2교시가 66점, 3교시가 65점 해서 합이 168, 평균 84점 고득점으로 합격하셨습니다. 김혜진 님이시고요. 출발할게요. 안녕하세요. 작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합격수기 쓸 날만을 상상하며 하루하루 버텼는데 그날이 이렇게 오네요. 제가 어쌤을 알게 된 건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서 다른 대학교의 학생들을 만나면서였습니다. 그전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습생들과 대화하다 보니 그건 저의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실습생들을 쪼아서 누구 강좌가 유명하냐, 어느 학원으로 가야 하냐 물어보니 다들 합격한 선배들이 어대운 쌤을 추천한다고 말을 해줬고 잊지 않고 메모해 두었다가 9월 선생님의 강좌를 등록하였습니다. 제 강의는 7월부터 시작인데 이제 9월부터 시작하셨다는 얘기죠. 충분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정해진 공부 시간은 아이들 학교 갔을 때와 주말 남편 찬스를 활용해야만 했고 굳어진 머리에 방대한 암기 지식들을 넣기 위해 선생님 말씀대로 다회독을 목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자, 성격이 계획형이라, 계획형이면 이제 MBTI로 J형이다 이 말씀이신데 이 공부 계획은 일주일을 단위로 어디까지의 형태로 정하였고 때문에 간혹 시간이 없거나 공부하기 싫은 날은 공부량을 줄이고 컨디션이 좋고 시간 여유가 있는 날 몰아서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타고난 유형은 J이시지만 또 유연하게 P를 쓰셨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강의 중간중간 선생님께서는 날 믿고 이것만 외워라, 이거라도 외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다른 걸 외우기 위한 시간적 여유도, 신체적 뇌의 용량도 부족한 걸 알았기에 한치의 의심 없이 선생님이 외우라는 것만 그거라도 완벽히 외우자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셨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음에도 안 들리는 파트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얽매이지 않고 일단 진도를 나갔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진도 못 빼요. 자, 9월에서 11월은 기본 강의 듣기 1번, 기본서 돌려보기는 5회 이상을 목표로 하였고 매주 시행되는 OX 문제도 빼놓지 않고 출력하여 풀었습니다. 정말 성실하시죠? OX 문제가 진짜 요물입니다. 마지막에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 이거 맞았나 틀렸나 잘 모르겠다 싶은 애매한 문장은 죄다 OX 문장에 있더군요. 고로 OX 문제도 최소 10회 이상 다회독하고 모의고사 마지막 2주 전에는 OX를 새로 다운받아 다시 한번 전 범위를 풀었습니다. 인강의 장점을 또 최대한 활용하셨네요. OX를 다회독하면 전 범위를 풀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더라고요. 이건 제가 조언도 많이 드린 거죠. 정말 분량이 적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복습 방법이죠. 저는 기본 강의 회독을 늘리다 보니 문풀 강의는 듣지 못하고 혼자서 홀수와 짝수 문제를 나눠서 1회독, 핵심 요약 강의를 들으면서 과목별로 2회독, 핵심 요약 강의에서 4단원을 나가면 기출 문풀은 한 단원 풀기 등의 방법으로 4회독. 정말 많이 하셨네요. 자, 문풀이,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이론서 대비 글밥이 적어서, 글밥은 이제 책에 쓰여 있는 글자 수를 말하죠. 글밥이 적어서 처음 1회독 외에는 문제 푸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렇죠. 문풀 교재 또한 다회독을 목표로 하였기에 직접 문제집에 답 체크를 하지 않고 틀린 것들만 체크해 나갔습니다. 때문에 자꾸 틀리는 문제는 작대기 하나에서 X, 나중에는 별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방식으로 체크를 하셨답니다. 아주 잘하신 거예요. 기본서는 쌤과 함께 기본 강의 수업할 때 회독을 늘렸고 11월 중순 이후에는 핵심 요약 강의 중심으로 핵심 요약 책을 다 외우자라는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핵심 요약 강의 공부하며 기출문제로 해당 단원을 풀고 그 주에 이전에 암기했던 단원의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암기했던 것들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정말 칭찬 많이 하고 싶습니다. 자, 물론 OX도 계속 반복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원 모의고사를 시험일이라고 생각하고 모의고사를 목표로 공부했대요. 그러니까 제 모의고사를 목표로 했답니다. 다시 보니 정말 회독 공부법으로 합격했네요. 근데 회독 공부법이 나중에는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다회독을 했으니 라는 안도감과 회독을 많이 할수록 빨라지는 문제와 문장에 대한 속도감이 스스로 자신감을 형성해 주었거든요. 남들은 시간을 조금 들여 공부하고 합격하신 분들도 꽤 되던데 저는 시간을 많이 들여 공부한 케이스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력은 향상됐고 점수는 높죠.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수기겠지만 저처럼 계획형 인간들에게는 한 주 단위로 제법 여유 있게 계획을 짜고 공부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이야기. 그리고 뒤늦게 다시 공부하려니 굳은 머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께 다회독, 특히 OX 문제와 핵심 요약 교재를 적극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이 아까 이론 강의, 기본서, 회독도 많이 하셨죠? 그게 토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OX하고 핵심 노트를 잘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쌤의 교재와 말씀은 모두 주옥 같아서 버릴 것도 없고 버려서도 안 됩니다. 돌이켜보아도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던 시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애들도 봐야 했고 집안일도 해야 했고 나름 남편 눈치도 보면서 공부했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엄마를 바라보며 학습은 당연히 해야 하는,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라고 느낀 것 같아 자격증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쌤 덕분에 도전할 수 있었고 해낼 수 있었기에 기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글로 남아 전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하시고 자녀 또 양육 또 가사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그런 멀티 플레이어신데 본인의 그 성격 그 제2 유형을 잘 살리면서 또 계획을 잡으실 때 어느 정도 계획을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게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기 어렵게 계획을 세우시면 결국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중단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되게 현명하게 잘하셨고 그리고 실천은 정말 개미처럼 거북이처럼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잘하셔서 이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